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창군의 소식을 발빠르게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주간 평창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저와 함께 평창 속으로 빠져보시죠. 첫 번째 시간은 유용한 정보를 알려주는 알림정보통 시간입니다. 오늘은 농번기에 딱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서희영 리포터. 바쁘다 바빠 농번기! 1년 농사를 위해 씨를 뿌리고 모를 심는 시기인데요. 중요한 이 시기에 자칫 농기계 하나라도 고장난다면 1년 농사에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평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들을 위해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남범석 주무관님 만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순회 수리 교육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가 조금 궁금합니다. 이 겨울철에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농기계를 방치하고 있다가 농번기가 시작돼서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면 고장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농가의 애로점을 주기 위해서 순회 수리 교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주무관님께서 가시면 보통 마을 분들이 어느 정도나 모이세요? 마을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요. 적게는 한 열 몇 분 정도 오실 때도 있고 많게는 40명, 50명까지 나오실 때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농가에서 고장난 농기계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주로 가지고 오시는 농기계가 어떤 건가요? 대부분 농가에서 예초기, 관리기, 경운기를 많이 가지고 나오십니다. 대부분의 기계들은 저희가 바로바로 수리가 가능하고요. 간혹 저희가 갖고 있는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드리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싶은데. 10만 원까지 이제 무상 수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대부분의 기계들은 10만 원 한도 내에서 무상 수리가 다 가능하긴 하지만 간혹 이제 기계 고장이 좀 큰 기계들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 넘어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비용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농가분한테 받게 됩니다. 혹시 가지고 오셨는데 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최대한 많은 종류의 부품을 갖고 나가려고 하지만 부품이 없어서 수리를 못 해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못 해드리면 속상해 하실 것 같은데 좀 역적을 내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으셨어요?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농가분들이 물론 속상하시겠지만 저희도 너무 죄송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네,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아니더라고요. 저희 평창군에서는 총 5개소의 농기계 임대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가까운 임대 사업소를 방문하셔서 원하시는 농기계를 임대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 이용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작년도 기준으로 1,500농가 분들이 사용하셨고요. 총 임대 건수는 5,500건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임대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시네요. 혹시 앞으로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올 12월까지 밑한면에 신규 농기계 임대 사업부를 개소할 예정이고요. 이제 후년에 대하면에 한 곳을 더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우리 평창군 농업인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농기계 순회 수리 또한 매년 무상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 농기계 임대 사업 또한 확대해서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구매에 부담이 큰 소작농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 앞으로도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 주간의 평창군의 소식을 전하는 해피700 뉴스입니다. 꽃향기가 가득한 따사로운 계절 대화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한마음 큰잔치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0일 대화초등학교 교정에서 전교생과 학부모, 교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마음 큰잔치 학생운동회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학년별 장애물 달리기, 풍선공 배구, 색판 뒤집기 등
전체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학생들은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또한 가족끼리 한바탕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기들도 마련되어 함께한 부모들도 아이들과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지난 10일 평창 바위공원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로효칭 100일장 및 사생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경로효칭 100일장 및 사생대회는 올해 30회로 초중 고교생 300여 명이 참가해 시와 산문, 수필, 사생화 내부문으로 나뉘어 치러졌습니다. 대회는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가정의 따뜻함,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내 청소년들이 향후 평창을 빛내는 문학인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평창문화원은 총 98명을 시상할 계획이며 이를 작품집으로 만들어 각 학교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오대산 월정사는 부처님 오신 날 연등법회를 봉행하고 온 세상에 평화를 기원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는 평창 시네마광장에서 신도와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용평 명등법회를 진행했습니다. 용평면과 대관령면에서는 각 연합신도회의 육법 공양을 시작으로 반야심경, 동행사 낭독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승무, 바라춤 등 보존 회원들의 탑돌이 시연을 통해 모두의 원력이 성취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연등 법회를 통해 하늘 가득 수놓은 불꽃을 보며 한마음으로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고 저마다의 소원과 모두의 서원이 이루어져 참다운 불국정토가 구현되길 희망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9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가 한창인데요. 지난 11일 대회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대관령 조직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 관계기관장과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올림픽 대회의 각 분별 대회 준비 현황, 기간 협조 필요사항 등 관련 현안 전반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슬라이딩 센터로 이동하여 평창 베뉴 현장 점검 실시와 함께 2018 평창제당 방문을 하여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봄을 맞아 평창 곳곳에서는 체육 대회들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원도회는 지난 12일 제23회 회원사 대표자 체육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석 강원도 회장을 비롯한 윤학수 중앙회장 등 18개 시군의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본 행사는 18팀으로 나누어 줄다리기, 단체 줄넘기, 2인 삼각 릴레이 등 저던이 화합할 수 있는 종목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회 후 우승팀 시상과 다양한 경품 추첨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도내 회원사 간 화합을 도모하며 전문 건설의 위상을 강화하는 소중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꿀 채취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봄철, 질병 문제 또한 심각해지는데요. 군은 이러한 꿀벌 질병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꿀벌 질병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꿀벌 질병은 군집 생활을 하는 꿀벌의 생태적인 특성으로 인해 전파가 빠르고 많은 폐사로 이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봉산물 생산성 감소를 막기 위한 조기 진단과 신속한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군은 봄철에 건강한 꿀벌의 우수한 꿀 생산과 양봉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꿀벌 질병센터를 운영하여 꿀벌 질병에 조기 대응할 방침입니다. 꿀벌 질병으로 인한 피해 발생 농가는 축산과 동물방역팀으로 신고 접수하면 됩니다. 우리 군은 10월 31일까지 관내 쓰레기 적치 장소, 환경 불량 지역 등에 촘촘한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이번 위탁 방역은 넓은 지리적 특성을 반영하여 민간 위탁을 권역별로 나누어 실시하며 5월과 10월에는 주 1회, 6월과 9월 사이는 주 2회 탄력적으로 진행합니다. 보건의료원은 연막 방역 소독은 일몰 후에 실시하는 만큼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며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위한 작업인 만큼 군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참 많은데요. 이러한 이웃들을 위해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그 마음 따뜻해지는 현장을 임혜준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화 사회가 다가오면서 사회적 고립 문제를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이웃과 단절된 채 독립된 생활을 지내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변의 관심에서 소외돼 고독사 위험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홀로 계시는 분이 계셨는데 남자분께서 밖에도 안 나오고 계셨는데 저희가 가보니 방문하였을 때는 가스도 끊겼고 수도도 끊겼었는데 저희가 감으로써 그분을 잘 가족처럼 잘 설득하여서 요즘은 밖에도 잘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가구를 지원 발굴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평창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선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와 또 어려운 이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어려운 이웃과 위기에 처해 있는 이웃을 찾아내고 돕는 활발한 복지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본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제로와 함께하는 행복복지라는 슬로건과 함께 선언문 낭독. 국내에서 하는 거는 지역 자원을 연계해서 지역 자원에서 발굴할 수 있는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연계할 수 있는 민간 단체를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지역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놓여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체크한 다음에 그게 실적으로 복지 서비스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힘찬 목소리와 결의에 찬 눈빛. 평창 국민들은 벌써부터 든든합니다. 책임감이 더 무겁고 너무 좋은 곳에 와서 선언문을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앞으로 더 큰 봉사를 하리라 믿습니다. 비전 선포식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줄 하트 등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여러 개의 하트가 모여 어둠을 밝혔듯 이제 우리의 마음이 또 심장이 모여 지역사회 구석구석까지 따뜻함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했습니다. 사랑이은 밥자라고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취약계층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홀로 계시는 분들한테 삼계탕을 직접 삶아서 배달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최근에 작년에 개소한 평창 공공기술 빨래방은 장애인이나 조손가정, 저소득 다문화 가정, 어르신분들 이런 분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빨래 서비스, 대형 이불 빨래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고독사 예방 교육도 진행됐는데요.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고 가족, 친구, 이웃과 전화나 인터넷으로 소통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알게 됐습니다. 행복하고 이런 걸 함께 동행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소홀했던 이웃, 가족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비전 선포식이 평창군의 복지를 구축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2023년 평창읍 아름다운 정원 콘테스트에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정원, 나만 보기 아쉽다면 공모에 신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창 군정방송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